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역대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며 올 들어 줄곧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도 7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1년 뒤 집값 전망을 물어본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99포인트로 전달보다 16포인트나 급락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세계 재판으로 알려진 만큼 세간의 관심도 뜨거운 만큼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나 재산 국외 도피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 수뇌부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경영체제를 포함한 미래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머지않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마트도 해당 국가의 원료를 쓴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햄과 소시지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산 수입 소시지는 없지만 해당국 원료로 만든 국산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젯밤 매장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문제가 된 비가열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만큼 판매 중단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화 방산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 비리로 인한 검찰 수사와 관련돼 방위산업 분야 전반으로 당국의 사정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역시 이번 주 내내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장중 상승 출발했던 양지수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상승 쪽으로 다행히 방향은 튼 모습입니다. 특히 잠시 뒤 전해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를 지켜보자라는 모습들이 지금 강한 모습이고요. 삼성 관련주들 지금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잭슨홀 미팅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좀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흐름은 선별적으로 지금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3거래일 만에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주 포스코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종 등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눈치 보기 장세가 한 2주째 계속되고 8월 내내 조정이 나오고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가 8월 조정이 가장 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은 피로감이 같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대한 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377.29포인트입니다. 강보 합권까지 지금 움직였고요. 지수는 거의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폭 다 내줬네요. 0.06%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중반에 2373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238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하면서 238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파는데요. 개인은 1141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선거 공판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것 같고요. 0.21% 약보합입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 현대차 이거래일 하락 뒤에 오늘 1,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거래일 하락 뒤에 오늘 역시나 1% 정도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늘 오르고 있고요. 철강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고요. LG화학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잠시 조정받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고요.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1,000원 하락합니다. 낙폭이 크진 않고요. 신한지주가 1.72% 상승 흐름 움직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KB금융 모두 상승하고요. SK텔레콤과 SK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650포인트 지금 회복을 했고요. 2.77포인트 0.43% 상승합니다. 일중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거래소 시장과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부근이 고가 부근입니다. 수급 조치 체크할 텐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삽니다. 329억 원, 비교적 강하게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73억 원, 개인은 118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금융투자, 연기금은 팝니다. 어제 이어서 투신만이 기관 주체 가운데서는 소폭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 텐데 셀트리온 강보합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8,000원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CJENM 소폭 하락하고요. 슈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은 크지 않습니다. 신라젠면이 0.42%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는 10만원 초반부터 지금 강하게 12만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다 파란불입니다. 포스코 캠텍 3% 비교적 큰 낙폭이 보이고요. GS홈쇼핑 어제 상승했었는데 오늘 하락합니다. 컴투스, 서울반도체, SFA까지 모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9원 20전까지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원화 약세 113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잠시 뒤 2시 반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하나하나 시장의 분위기 체크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어려운 주제여서 대표님의 또 의견을 듣고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이뤄질 예정인데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 쪽은 좀 조용한데요. 네네. 특히나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감소된 상태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큰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파생상품 시장 쪽은 약간 좀 불안한 양상이고 이 판결 이후에 어떤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을 이 옵션 프리미엄 쪽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선물 매도세도 증가하면서 지난 만기 이후에 누적 매도치가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변동성 흐름 놓고 보면은 지금은 좀 낮아진 상태인데요.
장중에 V-코스피 지수가 10.61%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안정을 찾고 있는데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져야지만 정상이거든요. 약간 좀 시장이 오르고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수 움직임에 비하면은 앞으로 나타날 그럴 변동성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지금 수치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재료가 시장의 상당 부분은 지금 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시세에는 반영이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시장의 흐름을 지금 나타난 이런 조용한 흐름으로 뭐 단정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언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뭐 3시 반 이전까지 나지 않는다면은 오늘 시간 외 거래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거래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반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단기 상승 목표치로 봤었던 20일 이평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오늘 이 변동성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에 종합지수가 2386포인트나 선물지수가 313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 양전환 포인트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조정 마무리가 또 될 수도 있는 시그널인데 오늘 이슈하고 더불어서 잭슨홀 이벤트 마무리되면요. 다음 주 초에는 중요한 흐름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는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유무죄로 판결이 날 텐데 어떻습니까? 무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무죄로 나올 때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일까요? 네, 법적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증시하고 관련된 그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 구속 영장 청구 이후에 실질 심사 2번을 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각이 됐고요. 그게 1월 19일이고요. 그 당시에는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가 1.46% 오르고 삼성물산이 0.8% 정도 오르고 삼성그룹주를 뜻하는 그 삼성그룹 ETF 같은 경우가 아예 0.66%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올랐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계열 분리된 삼성그룹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던 2월 17일 날은 8%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약간은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판결 이후에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또 나타날 그럴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죄의 경우는 당연히 삼성그룹도 오늘 지금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풀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더불어서 영향 줄 수 있는 요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합지수가 한 3% 조정밖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 내수업종들 이런 음식료나 유통이나 건설 이쪽은 10% 안팎으로 다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관련된 그런 KB금융 같은 경우 8%나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 삼성그룹 재판하고는 별개지만요. 오늘의 판결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 규제가 좀 완화되는 흐름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그룹하고 더불어서 내수업종도 상대적으로 조정이 심화된 상태에서 기대 심리가 반영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에 진입한 그런 내수업종 쪽에도 오늘 좀 반등이 또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도 한번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이 조정에 진입한 증시가 반등 이후에 중요한 지수에 들어섰는데 이 내수업종 동반 상승이 나타날 경우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유죄가 나올 경우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까요? 좀 삼성그룹주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시장 내부적인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요인이 최근에 뭐 청와대의 그 기업인과의 대화 모임에 기업인들이 초대되었을 당시에 이 큰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같은 경우가 참석한 것이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그 참여한 배경이 뭐 정규직 비율이나 뭐 지분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한 그런 사안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오히려 또 부각되는 그런 요인이 됐었죠. 이러한 최근의 요인들 같은 이런 것을 참고를 해도 유죄 판결에 대해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소를 당연히 양쪽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럴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지속된다. 그럼 재료가 장기화되고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된 이후에 증시는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좀 답보 상태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인 악재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 자체가 뭐 불확실성 쪽으로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대외신도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하지만 이 펀더멘탈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2월 17일 날 영장이 발부됐을 그 당시에도요, 삼성전자가 한 0.4% 내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2%가 채 안 내렸다는 점, 이런 수치 기록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선거 성향에 따라 뭐 시장 반응이 좀 차별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기업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좀 선고가 됐었는지 이런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그 선고할 경우에는 부영한 그런 경우보다도 훨씬 감형이 되고 또 사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악재 하나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요, 당시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었던 그런 외국계, 엘리엇 펀드 비롯해서 외국인 주주의 이의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시장에서 좀 지금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잠재적인 악재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삼성물산이나 SB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올해 2번의 이 삼성그룹 관련된 영장실질심사하고 헌재 탄핵 심판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이 초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동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말로 들어서기 때문에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이후에는 주말 이후 다음 주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변동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안정될 수도 있다,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삼성그룹주 안에서 움직임은 좀 차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행히 금요일이어서 시장이 좀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를 좀 다시 지켜볼 수 있는 정도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SP인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는 김영진 대표와 함께 그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른 큰 이벤트죠. 잭슨홀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는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10시부터 지금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회의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국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연례 경제 정책 심포지움이라는 그 해석이 되는데요. 잭슨홀 모임이요. 근데 여기는 그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그 연례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뭐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금융 관계자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시골 마을에 이런 그 거물급들이 모이는 것은 전 그 FRB 의장이었죠. 폴 보커가 프라잉 낚시를 이곳에서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계자들이 이쪽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뀌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998년도에 보면은 러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헤지 펀드의 위기로 인해서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 직후에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끌어냈고요. 2010년도에 그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양적 완화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시라카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일정을 급히 그 단축해서 일본은행에 귀국한 뒤에 새로운 금융정책 방안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9월 FOMC 20일을 앞두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환율, 채권 시장이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것을 좀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유가 그리고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계 금융정책 방향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회의만 가지고는 정말 시장에 폭발적인 그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가급적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의 테마는 글로벌 경제 활력을 촉진한다인데요. 오후 11시면은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해서 옐렌 의장이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힌트를 좀 줄 수 있지 않나 시장에서는 그쪽 부분을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주요 타겟은 그 드라기 총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만에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3년 전인 2014년도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원고에도 없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도입을 애드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자산 매입을 ECB가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2014년도처럼 금융 정상화에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잔뜩 움츠려든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 정상화의 길로 나섰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또 일본 엔화와 연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약세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외환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미팅 만남 이후에 어떤 외환 시장의 변동이나 주식 시장의 변동 이런 게 감지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할 것이라고 7월 달에 정책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6월 26일서부터 현재까지 유로화는 그 달러에 대해서 5.6%나 절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출구 전략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시사했을 경우에는 아마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 외환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유로화를 매수하면서 시카고 IMA에서 발표하는 그 유로화 미결제 사항을 보면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정 정도 순매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는 누적 매수 포지션이 쌓일 수 있고 청산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9월 FOMC에서 보유자산 축소가 결정된 뒤에는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도 좀 요동을 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이 대표들이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옐런 의장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많은 분들의 지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간단히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의 뒤에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도 끝나고 좀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후 11시에 그 옐렌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내일 오전 4시에 연설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과 같은 그 힌트는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5.6% 정도 절상이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문난 장치에 그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이번에 그 미국의 장기 금리라든지 달러화 상승 여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하지만 주시장을 놓고 보면은 계절적으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주가 조정을 보여왔는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 시기에 연쇄적인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험 회피 현상이 뚜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9월을 보면은 북한의 성군절도 있고요.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은 후퇴하겠지만 미국 의회 재개 그리고 독일의 총선거
미국의 채무 상환 기일과 관련된 주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자산 축소가 진행되면서 아마 10월이나 12월쯤 주식시장이 다시 랠리를 재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주식시장이 연말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근 증시 하락의 원인을 보면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좀 합의가 될까요? 네, 그 의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채무한도 상한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10월부터는 정부 기관의 상당수가 폐쇄를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제 개혁도 사실상 물러가면서 주식시장의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상환액은 19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9월 29일에 상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9월 29일 이전에는 채무 상환 인상과 관련해서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시간이 쫓기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무조건 인상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그 의회 보고 양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이 그렇게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공화당 안에 보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 그러니까 자유의원 그 연맹 동맹 같은 경우에도 채무 인상 합의에 조건부로 동참해 줄 테니까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 사항과 관련된 협상은 마감 시간이 9월 29일 직전에서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9월 한 달 내내 우리 증시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29일 한 달 내내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말까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진짜 큰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만약 채무 한도 증액이라든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10월부터는 진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 몇 차례 디폴트 사태가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장 2013년도만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 그 예산 배분을 반대하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17일간 정부기관이 폐쇄가 되면서 약 80만 명이 무기한 임시 휴직이라든지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경제가 더 튼튼하고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예산안이 불발이 되더라도 정부 폐쇄만 가지고는 미국 경제 타격은 좀 크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0% 중반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면 정책 추진에 앞으로 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9월 채무 상한 인상이 실패한다면은 경제보다는 금융시장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특히 미국 국채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금리 상승이라든지 자산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좀 강타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쪽 진단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얘기까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 정리하고요. 중국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벤트들에 대한 진단으로 1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볼 거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탐탐의 이재무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속보가 나오면 그 부분도 바로바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